신세계 빌리브 매거진 이슈 5호 더 나은 삶. 더 나은 삶이란 무엇일까요? 신세계 빌리브는 좋은 집과 좋은 삶에 대한 신세계 건설의 철학을 담은 주거 브랜드입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삶의 공간이자 삶의 이야기를 품은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고민을 하죠. 빌리브 매거진은 더 나은 삶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우리의 삶에 대한 고민의 과정을 담는 미디어입니다. 100명의 다른 사람이 있다면 100개의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생각으로 나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선 다른 이의 세계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들여다보고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삶이 무엇일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 신세계 빌리브가 그에 대한 영감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은 삶. 개개인의 삶이 중요해지면서 그만큼 우리는 다양한 삶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환경 가치관의 삶, 노매드의 삶, 맥시멈 리스트의 삶, 반려인의 삶. 우리는 수많은 이들과 정서적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살아가기에 다른 이에 알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삶들과 마주하게 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내가 애정하는 것이 모두에게 존중받기 위해, 나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서로 다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존중과 이해로 다른 이의 세계도 포용해 나가야 합니다. 다름에서 오는 경험은 우리의 세계를 더욱더 크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우리의 삶이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는 법. 사람을 알고 싶다면 공간을 보라는 말이 있다. 내가 직접 만든 내 취향으로 가득한 나에게 잘 맞는 공간을 통해 나다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작은 공간에 사는 기쁨. 주얼리 디자이너 엘레오노라 피오리. 패션 브랜드 마르니에서 오랫동안 일한 주얼리 디자이너 엘레오노라 피오리는 구석구석 손이 닿는 아담한 집이 좋다. 자투리 공간에 수납장이 자리하고 창가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 명당으로 만들었다. 자신의 신체 비율과 집 규모에 어울리는 크기와 구조로 가구도 직접 제작했다. 자신의 주얼리 작품처럼 유쾌한 컬러와 초현실적 이미지로 집을 꾸민 엘레오노라 피오리를 만나보았다. 이곳에 10년째 산다고 들었어요. 원래 남자친구 가족의 집인데 제가 들어온 후 저만의 공간으로 변했죠. 친구들도 문만 봐도 딱 너의 집인 걸 알겠다라고 해요. 거의 매달 내부를 바꾼다고요? 코로나19로 외출이 힘들었을 때는 거의 매일 가구 배치를 바꾸고 페인트 칠을 새롭게 했죠. 현대적으로 보이지만 원래 이 건물은 1900년대에 지은 오래된 아파트예요. 커다란 창문, 넓은 야외 테라스, 높은 천장고 등 그 시대의 양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내부 또한 원룸 형태가 아닌 사방이 벽으로 나뉘고 방이 상당히 작아요. 저는 오히려 작아서 적당해서 좋았어요. 손봐야 할 곳이 선명히 보였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재정비하기 위해 자투리 공간 하나도 낭비하지 않아야 했죠. 이런 작은 집은 테이블과 의자 위치만 바꿔도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손대면 티나는 재미로
거의 매달 공간의 변화를 주었던 것 같아요. 집이 작아서 좋았다는 말이 인상적이에요. 대부분 넓은 집에 살고 싶어 할 것 같아서요. 집은 경제적 수단이 아니라 삶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편리함은 집 내부뿐만 아니라 동네 위치, 분위기, 교통시설 등을 모두 포함하죠.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공간이 어느 규모를 넘으면 불편함으로 바뀌어요. 사는 사람의 신체 비율에 따라 적당한 내부 크기, 높이, 구조일 때 편리함을 느끼죠. 1인 또는 2인 가구의 경우 최대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집 형태는 약 20평짜리 소형 아파트라고 봐요. 이런 한계치 공식은 아파트 단지와 동네 크기에도 적용돼요. 아파트 단지가 너무 크고 복잡할수록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이런 이유로 1, 2인 가구가 선호하는 건물이나 동네가 생겨나고요. 전 어릴 때부터 아파트에 살았어요. 독립한 이후에도 카페, 레스토랑이 즐비한 거리에 있는 적당한 평수의 아파트를 선택했죠. 전 아담한 공간이 편해요. 쓸데없는 물건으로 공간을 낭비하지 않고 직접 손보고 오래도록 매만지고 아끼면서 애착을 쌓을 수 있는 공간? 집다운 모습을 갖추는데 평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건축가 르코르비지에가 살았던 프랑스 카바농 집도 4평밖에 안 돼요. 르코르비지에는 이 작은 면적을 인생의 본질을 만날 수 있는 충분한 크기라고 했죠. 2층 다락으로 연결되는 핑크색 사다리 등 직접 만든 가구가 눈에 띄네요. 가구와 사물에 공을 많이 들이셨나 봐요. 주얼리 작업을 할 때 가장 처음 하는 작업이 이야기를 지어내는 일이에요. 배경, 등장인물, 사물 등을 생각하고 어울리는 컬러와 이미지를 찾죠. 마치 하나의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요. 집도 이런 식이에요. 방마다 각기 다른 세상 이야기가 있어요. 전형적인 공간이 없고 공간에 어울리는 평범한 기능과 물건도 없어요. 예를 들어 거실에 TV와 소파가 없는 대신 작업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 일을 할 수 있죠. 부엌에는 주방 기구를 넣어둔 수납장 대신 책장이 놓여 있어요. 부엌의 테이블은 식사보다 독서를 하는 자리이고 식사는 주로 창가 테이블이나 야외 테라스에서 해결하죠. 다락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더 궁금한데요. 핑크색 계단 위에는 다락 공간이 있어요. 거기 숨어서 다른 세상을 꿈꿀 수도 있고 잠을 자기도 해요. 각 공간을 딱히 부엌, 거실 등으로 정의할 수 없어요. 모든 공간을 그냥 방이라 불러요. 가구는 대부분 직접 만들었어요. 제 스타일, 비율, 수치에 맞는 기성품을 찾기 힘들더라고요. 이케아 같은 제품을 구입해서 제 취향에 따라 변형시키기도 해요. 주얼리 목걸이 작품을 진열해 놓은 테이블은 1950년대 부엌 가구의 패널을 재조립해 만든 거고, 의자 또한 각기 스타일이 다른 다양한 시대의 빈티지 제품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 몸과 기호에 맞춘 사물에서 느껴지는 쓸모 이상의 기쁨이 있어요. 의자 높이 차이로 집중력과 일의 효율성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시선과 관점이 변하기도 합니다. 집이 작으면 그런 차이가 보여요. 가구와 사물로 일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아끼는 소품 몇 가지 소개 부탁드려요. 주얼리 작품을 보관하는 다양한 크기의 컬러 트레이, 벽에 걸린 일러스트 작품, 투명 아크릴로 직접 제작한 테이블을 좋아해요. 좁은 집이 답답하다고 느낀 적은 없나요? 많은 사람이 답답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공간이 좁아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답답함은 규모 때문이 아니라 신체 비율에 맞지 않는
가구 크기, 배치, 구조, 페인트 색의 영향이 커요. 무엇보다 한 가지 인테리어 스타일로 통일한 경우 금세 질리기 마련이죠. 집을 좀 더 개방적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통일보다 조화를 따지세요. 작은 집일수록 여러 가지 스타일, 질감, 컬러를 활용하면 분위기가 풍부해지거든요. 이 집에도 바우하우스 디자인, 기숙사 인테리어 스타일, 영국 코티지 컨츄리 스타일, 1960에서 1970년대 컬러 패턴 등이 혼합되어 있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이케아 온라인숍에서 책상과 테이블을 주문해 이것저것에 작업 테이블을 배치하고 페인트 칠을 했어요. 이 컬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당신의 주얼리 작품도 일러스트레이션 작업도 컬러가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저에게 컬러는 저를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제 작품을 보고 꿈과 환상을 오가는 듯하다, 동화적이다, 여성스럽다라고 느끼는 것 또한 동물, 오브제, 식물 등의 이미지가 주는 느낌보다 그린, 핑크, 블루 등 오묘한 컬러가 주는 느낌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좋아하는 컬러는 분명해요. 음영이 짙은 쿨톤 컬러를 선호하죠. 특히 페일 핑크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무작위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수학 공식처럼 섬세한 연결고리에 따라 컬러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죠. 집을 꾸밀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간과 가구, 공간과 공간 간의 컬러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이어져야 하죠. 페인트는 주로 팬톤 제품을 이용했고 컬러는 대부분 직접 만들었어요. 이런 컬러 감각은 선천적인 거겠죠? 아니요. 경험인 것 같아요. 16살 때부터 거의 매달 방을 새롭게 꾸몄는데 나폴레옹 시대에서 영감을 얻어 방을 온통 블랙과 골드 컬러로 칠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바우하우스 디자인과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이탈리아 디자인 등 역사를 공부하면서 컬러에 눈을 뜬 것 같아요. 컬러의 힘은 컬러 자체가 아니라 혼합에서 나와요. 여러 가지 컬러가 서로 충돌했을 때 균열과 조화에서 탄성이 나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컬러 감각을 기르고 싶다면 어울리지 않는 컬러들을 많이 경험해 봐야 해요. 소위 막춤에서 자기만의 리듬을 발견해야 하는 것처럼요. 개조하고 싶었지만 손대지 못한 부분도 있나요? 부엌과 야외 테라스, 거실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고 싶었는데 건물 기둥을 건드려야 해서 포기했어요. 대신 같은 컬러로 칠해서 연결된 것처럼 느껴지게 했죠. 집안 곳곳에 작업 테이블이 있어서 휴식과 일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어떠세요? 외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처럼 알람 설정을 해요.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업무, 2시부터 6시까지 오후 업무를 하죠. 아침에 집중이 잘 되는 편이라 일어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해요. 그런데 매번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니 효율이 안 나더라고요. 보통 회사에 가면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집에서 일하면 이런 변화가 없으니까 제가 대안으로 공간을 바꿔서 일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방에 테이블과 의자를 두었어요. 작업하지 않을 때는 테이블과 의자가 오브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패션 브랜드 마르니에서 일할 때보다 더 많이 일해요. 직접 제작도 하고요. 휴식 시간을 정확하게 챙기는 데 신경 쓰고 있어요. 휴가도 착실히 챙기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0년 정도 패션 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다음 10년이 눈에 보여요. 경력을 쌓고 인맥을 만들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현실보다 다시 꿈을 쫓고 싶더라고요. 성공보다 성장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계산 없이 회사를 나와 어린 시절 다락방에서 꿈꾸었던 주얼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벽에 걸면 회화가 되고 테이블 위에서는 조각품이고 일상에서는 패션 제품이 되는 물건. 저의 상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상을 자극하는 작품이 되었으면 해요. 최근 집에서 작업하는 모습과 작품 이미지를 영상으로 담았는데 집을 아틀리에이자 쇼룸으로 삼아서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셀프 인테리어에 처음 도전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한다면요? 페인트를 직접 칠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전문가에게 맡겨도 좋지만 컬러만큼은 반드시 자신이 고르세요. 자신이 직접 컬러를 제조할 수도 있고요. 컬러가 필요한 곳은 벽뿐만이 아니에요. 바닥에도 컬러 러그를 깔아 분위기를 변화시켜 보세요. 집 전체를 꾸미는 게 부담스럽다면 자신만의 마이크로방을 만들어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침대 옆, 욕실 한쪽 등 자투리 공간에 자신만의 세상을 만드는 거죠. 편리와 실용을 앞세우는 아파트 공간이라 할지라도 내 몸에, 감정에, 주파수에 맞춘 공간이 하나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작은 이쑤시개부터 큰 집까지 만드는 물건연구소 아티스트 임정주, 김순영.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성북동 북정마을엔 예술가들이 많이 산다. 물건연구소 임정주, 김순영 부부도 그중 하나다. 지난해 장마철 그들의 작업실에 물이 샜고 둘은 철거부터 바닥, 벽, 전기공사까지 직접 복구에 나섰다. 재정비를 마친 물건연구소는 그 이름대로 테이블 조명부터 철제 가구까지 직접 만든 물건으로 가득하다. 성북동 북정마을과는 어떻게 인연이 닿으셨나요? 삼청동에서 군 생활을 해서 성북동을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부촌인 성북동 외교관 사택단지 거기까지만 알고 경계 너머에 있는 북정마을은 잘 몰랐었어요. 우연히 성곽길을 따라 골목에 진입했는데 무슨 1960년대, 70년대나 볼 법한 마을이 딱 나타났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곳이었어요. 그 후에 2017년 3월에 마을로 진입하는 골목길에 작업실을 마련했어요. 마을이 동그란 형태를 띠고 있어요. 마을버스가 순환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서로에게 안겨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동네예요. 이곳에는 주로 이 지역 토박이이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세요. 그래서 서울에서 느끼기 힘든 공동체의 끈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장이 열리는 날이면 작업실 앞이 사랑방이 돼요. 저희를 보면서 도대체 뭐 먹고 사냐고 걱정해 주세요. 어쩌다가 작업실을 복구하고 개조하게 되셨나요? 2020년에 건물주가 좀 더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리모델링 했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니까 천장에서 물이 새더라고요. 건물 뒤가 그 거대한 암벽이거든요. 물길을 열어서 빗물이 지하수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서 빠지게 해야 되는데 완벽한 방수와 보수가 예상 못한 결과를 오히려 만든 거죠. 주먹구구식이지만 오히려 그 첫 주인이었던 할아버지 방식이 더 맞았던 거예요. 작업에 쓸 목재가 가득했는데 모두 물에 젖어버렸어요. 모든 작업물을 다른 공간으로 옮기고 저희도 대피했죠. 반년 후 다시 이곳을 찾아왔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다시 처음이다라는 생각으로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두 철거하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저희 두 사람이 직접 하다 보니까 지난 9월에 시작해서 올해 1월이 되어서야 끝났죠. 이후엔 조금씩 작업물을 옮기고 이곳에 어울리는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겨우 한 달 전에야 제대로 모습을 갖춘 것 같아요. 벽, 바닥, 전기공사까지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비용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제일 컸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명확한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일을 시키는 데 드는 에너지와 시간을 생각하면 차라리 직접 하는 게 효율적이었죠. 느리지만 조금씩 채워나가는 그런 마음으로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티가 나요. 여기 철제 벽장도 정주 씨가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들었는데 막상 배치하니까 수직 수평이 안 맞는 거예요. 공간 자체가 삐뚤어져 있었던 거죠. 공간 작업은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문고리 하나에도 애정이 가요. 이 흙바닥처럼 느껴지는 중간벽이 마음에 드네요. 아치형 구멍이 뚫려 있어 작업실과 쇼룸으로 나눠지는 구조도 재밌고요. 어떻게 이런 구조로 만들게 되셨어요? 어, 어디서 보고 마음에 들어서 자세히 알아봤더니 독일 천연미장을 전문으로 하는 웬디 스월의 작업이더라고요. 천연미장 벽은 미세한 기공이 많아서 공기 정화랑 습도 조절, 소음 완화, 그리고 탈취 작용을 해요. 무엇보다 곰팡이에 강해서 저희처럼 나무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죠. 천연 색채를 넣으면 이렇게 미묘한 분위기가 나고요. 웬디 스월 대표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 중간벽만 천연 미장을 했고요. 나머지는 페인트 칠을 했어요. 천연 미장벽은 기공이 많아서 빛을 반사하지 않고 흡수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물체만 빛을 반사하니까 사진의 물건의 느낌이 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벽을 인스타그램 포토존으로 쓰고 있어요. 무엇보다 뚫린 벽 너머에 무언가를 바라보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작업실에, 순영 씨는 쇼룸에 머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벽이 문과 창 역할이 돼서 서로를 넌지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쇼룸은 순영 씨 공간 같네요. 식물이 가득하고 책장을 열면 나타나는 민트 컬러 미니 주방도 그렇고요. 삶에 대한 작은 아이디어를 소량으로 제작해서 판매해보자. 이런 의도로 시작한 소소 프로젝트도 순영 씨 입김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도 못한 케이크 선반, 케이크 커팅칼 등을 만들었죠. 확실히 저는 제품 디자이너라서 화이트 큐브 형태 갤러리를 기본으로 제품에 집중을 하려는 반면에 연기를 전공해서 그런가 순영 씨는 연출자의 시각으로 전시의 기승전결을 살피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의 사각지대를 보는 셈이죠. 작품 기획은 같이 하지만 주로 저는 디자인과 제작을 맡고 전시와 홍보는 순영 씨가 담당해요. 그래서 공식 직함은 대표 임정주, 실장 김순영입니다. 정주 씨가 늘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작은 이쑤시개부터 큰 집까지 만들고 싶다라고요. 이름을 물건 연구소라 지은 것도 저희 작업을 사물이나 작품 대신 물건이라고 부르는 것도 저희 작업이 이상적인 공간에 이르는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주변과 일상에서 필요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작업실에 있는 핸들 의자랑 효자손, 그리고 옷걸이, 조명을 보면 그렇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만들어 가려고 해요. 물건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고 싶은 집도 포함되어 있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상적인 집이 있으세요? 저는 제가 만든 물건에 둘러싸여 살고 싶어요. 형태는 박공지붕의 빨간 벽돌집이 좋을 것 같네요. 소재가 명확해서 그것으로 충분한 느낌을 좋아해요. 소재의 특성과 성질이 디자인 자체로 보이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네, 저희가 앉아있는 스테인리스 테이블이 좋은 예인데 페인트를 더할 수도 있지만 철제 소재 그대로의 느낌을 강하게 살려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죠. 아파트에 사는 건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사실 저는 아파트 키드예요. 자연스럽게 이웃들이 모여들던 아파트 놀이터에 제 추억이 고여있죠. 그런데 지금의 아파트에는 정서는 사라지고 편리만 남은 것 같아요. 소통과 프라이버시를 혼동하고 있죠. 아파트가 변하지 않는 한 단독주택에 가까운 공간에 살고 싶어요.
만약 제가 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요. 저는 가능하다면 외부는 더욱 독립적이고 내부는 뻥 뚫린 집을 만들고 싶어요. 벽을 창으로 바꾸는 식이죠. 유현준 건축가가 자신의 책에서 아파트 창문은 밖을 향해서만 나 있고 방과 방은 벽으로 나뉘고 막혀 있다. 소통을 위해서는 방에서 거실을 향해 창문을 뚫어야 한다. 집도 넓어 보이고 다양한 형태의 공간이 만들어져 심리적으로 넓게 느껴진다라고 했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지금 사는 집에도 문이 없고 창문처럼 뚫려 있어요. 1층에는 집주인이 살고 저희는 2, 3층을 쓰고 있는데 옥상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식물과 채소도 길러요. 부부가 일과 삶을 공유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같이 일하고 한 2, 3년쯤 경계가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부가 함께하는 스튜디오가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라고 하던데 각자 시간을 보내라는 추천을 받았는데 결국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저희만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함께 또는 따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최근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새로운 작업실에서 생긴 새로운 루틴이 있으시다면요.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기예요. 제 이름 계정은 물건연구소 포트폴리오를, 또 다른 계정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미지를 업로드해요. 저는 인스타그램보다 식물과 더 친해요. 식물잎을 매만지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죠. 서로가 서로를 물건에 비유한다면요. 순영 씨는 밥그릇인 것 같아요. 익숙하지만 매일 새로운 물건. 정주 씨는 나무일 거예요. 두툼한 모습도 그렇고 둥글둥글한 성격도 나무를 닮았어요. 별집에서 만난 MZ세대 손님. 공인중개사 사무소 별집 대표 전명희. 2030 세대가 주택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 주택난 속에서도 자기다움을 위한 공간을 찾아 헤매는 MZ세대는 어떤 집을 선호할까? 멋진 편집숍 못지않은 세련되고 감 좋은 셀렉션으로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별집 공인중개사 사무소 전명희 대표가 MZ세대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자기다움을 사는 세대. 나는 5층짜리 저층 아파트에서 추억이 많은 유년 시절을 보냈다. 온 단지가 내 집인 양 이곳저곳 헤집고 다녔었다. 동네 친구들과의 주요 접선 장소는 아파트 2동과 3동 사이에 있는 평행봉. 우리에겐 특별한 장소였기에 나는 그곳에 23중철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2동과 3동 중간에 있는 철봉이라는 다소 식상한 의미의 이름이지만 공간에 이름표를 달아주니 더욱 애틋한 장소가 되었다. 어린 나에게 탐험할 곳 천지였던 아파트 단지는 내 세상의 전부이자 소우주였다. 그런 소중한 집이 재건축을 이유로 철거되던 날, 정말이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집이 철거되기 전 나는 집을 잘 떠나보내기 위한 나름의 애도 방법으로 집 안팎을 사진으로 남겨두었다. 나만의 공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애착을 갖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어디를 가도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내 공간 만들기이다. 잠깐 지내는 집이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나만의 규칙대로 세팅하고 난 뒤에야 안정감을 되찾고 내가 묻어나는 공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삶의 활력을 느낀다. 한때 스스로를 유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면서 만난 수많은 MZ세대 손님을 보며 집을 통해 자기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유난 떠는 일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걸 깨달았다. 일선에서 일하며
2030 세대가 살고 싶어하는 집의 기준이 확실히 이전과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낀다. 정주성은 약해지고 덜어낸 집 선호.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짧은 계약 기간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계약은 2년 단위가 일반적이다. 작년에 시행된 임대차 3법으로 이제는 임차인이 원하면 최장 4년까지도 거주가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을 선호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취업 준비생과 직장인의 수요는 점점 늘고 있다. 정주의 개념이 약해졌기 때문인데 정주성은 일터와 관련이 깊다.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는 것을 슬기로운 직장 생활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포핑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연봉을 높이거나 역량 강화를 위한 잦은 이직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듯 변화무쌍한 경제 상황과 다양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직장 생활로 인해 한 곳에 2년 이상 터를 잡는다는 건 취업 준비생과 직장인에게 꽤나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 또 다른 변화는 풀옵션에 꽉 찬 집보다 오히려 덜어낸 집을 원한다는 점이다. 편리성 측면에서 본다면 풀옵션은 여전히 매력적인 조건이다. 몸만 들어오면 될 정도로 가전제품부터 가구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니 말이다. 다만 집을 나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MZ세대에게 여백이 없는 풀옵션 집은 답답한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요즘은 기본적인 가전제품과 약간의 수납 공간만 갖춰져 있다면 어느 정도 자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다양한 디자인의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 내가 산 가구를 이렇게 저렇게 배치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공간을 더욱 좋아하는 것이다. 간혹 건축가가 좋은 자재로 만든 가구를 제공하거나 임대인이 집을 기성가구로 채워넣는 경우가 있는데 집을 보러 온 손님으로부터 이 가구는 빼주실 수 있나요?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의도야 어쨌든 각 공간의 역할과 쓰임새를 모두 규정해 두는 게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집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간 처방. 코로나19도 집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팬데믹의 장기화로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 등 노동과 교육의 기능이 집으로 흡수되면서 사람들은 한정된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생활 공간과 일하는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오픈형 원룸보다는 내부가 문으로 구획된 1.5룸 이상의 구조와 복층 구조를 찾는 비율이 이전보다 높아졌다. 작더라도 마음을 환기할 수 있는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등 외부 공간이 있는 집에 후한 점수를 주기도 한다. 심지어 홈트레이닝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돈을 더 지불하면서까지 여유 있는 면적을 선택한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팬데믹 상황을 건강하게 극복하고자 하는 2030 세대만의 공간 처방법인 것이다. 내가 만난 MZ세대는 자신의 취향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이들로 누군가가 정의한 대로 소비하는 삶을 지향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를 즐긴다. 무엇보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하게 예쁜 집보다는 다른 집에 목말라 하고 있다. 다르다고 해서 디자인이 독특할 필요도 개성이 강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스스로를 투영시킬 수 있는 담백하면서도 기능적으로 집이 갖춰야 할 기본은 겸비한 그런 집을 갈망한다. 요즘 사용자의 이런 고유한 감각에 건축가와 건축주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 또한 변화하는 사용자의 생활 방식에 알맞은 건축물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건축을 전공한 공인중개사로서 욕심을 몇 가지 보태자면 이렇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디자인할 때 원룸의 전용 면적이 적어도 6평은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침대와 식탁 겸용 테이블을 두고도 방 안을 걸어 다닐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1인 가구는 원룸, 2인 가구는 투룸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1인 가구 비중이 계속 늘고 있지만 원룸은 이미 공실률이 높은 상황이고 많은 1인 가구가 오픈된 원룸보다는 방이 분리된 구조의 집을 선호한다. 잠자는 공간과 생활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수납 공간을 둘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원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MZ세대에게는 고급 사양의 바닥재와 가구를 설치한 집보다는 가성비 좋은 자재를 사용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 기본만 잘 갖춰져 있으면 나머지는 본인 취향에 맞게 집을 가꿀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프 인 올리 신세계. 고객의 생각을 담아 현실로 만드는 신세계 건설. 누구나 가보고 누구나 즐겁고 누구나 행복하다.